홍삼을. 식품의약품안전처 2010년도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4명 중에 1명은 홍삼을 섭취해도 사포닌 분해하지 못해가지고 흡수하지 못한다. 그럼 홍삼을 먹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흡수가 안 되면 먹은 게 그대로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이거를 좀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사포닌을 분해하지 못하니까 사포닌을 분해를 하면 돼요. 분해를 하면 돼요. 이게 일반적인 사포닌이에요. 일반적인 사포닌인데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그림으로 좀 표현해봤는데 사포닌이 있는데 사포닌이 소화기관, 소장, 점막을 통해서 흡수가 돼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사포닌 보세요. 이게 크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건강하신 분들은 장 건강 상태가 좋으신 분들은요. 얘네들을 다 분해를 해요. 분해를 해서 흡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장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분해 못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포닌을 분해하는 애들이 누구냐면 유산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유산균이 있어야만 사포닌 분해할 수 있는데 장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유산균이 적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포닌도 분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흡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심지어는 장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요 다이어트도 안 돼요. 그러니까 물만 먹어도 살이 쪄. 하루에 막 4시간, 5시간씩 운동하고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체지방이 안 줄어, 안 빠져, 살이. 장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장에 있는 비만 원인균을 먼저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유산균을 많이 섭취하셔가지고 이 비만 원인균의 개체수를 줄여야만 우리가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적게 먹어도 비만 원인균이 많으면요 그 적게 먹은 거를 전부 다 얘네들이 대사시켜가지고 흡수가 아주 잘 되는 그런 대사산물을 바꿔서 다 흡수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적게 먹어도 다 흡수가 되니까 체중이 안 빠지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시기 전에 먼저 장 건강을 개선을 시키셔야 유산균을 쭉 섭취하셔가지고. 아시겠죠? 네. 유산균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특허 공법이 나오게 되는데 발효공법을 통해서 유산균을 쪼개서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바꾸어주는 거죠. 근데 이 발효공법이 어떻게 발효를 시키냐면 유산균으로 발효를 시킨다는 겁니다. 유산균. 그래서 이 발효공법에 사용되는 유산균주가 어디에 많이 있냐면 신바이오틱스, 네, 우리 유산균 제품에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발효 공정을 보기 전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간혹 좀 혼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제품은 여기에 발효 홍삼이에요. 네. 일반 쌈을 쪘다 말렸다 하면 사포닌이 많이 생기는데 이게 지금 홍삼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홍삼. 근데 이 사포닌이 흡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특허 공법을 적용시킨 이 단계가 이 발효 홍삼 본이라는 거예요. 우리 제품 2단계가 아니라 2단계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유산균을 통해서 이제 발효를 시키게 되는데 그 공정을 보시면 이렇게 특허받은 공정인데요. 6년근 홍삼을 세척하고 그다음에 정제수로 추출을 한 다음에 여과 과정을 거쳐서 유용 성분을 분리해내고 그다음에 이걸 다시 농축을 시킵니다. 농축시킨 다음에 유산균을 투입해서 발효를 시키게 되는 거죠. 발효를 시킨 다음에는 나머지 이제 균들을 없애기 위해서 살균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제품화가 됩니다. 제품화가 된 다음에는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서 고객들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조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럼 이렇게 유산균을 통해 발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바뀌는지 또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복합균주를 활용한 발효 과정을 통해서 사포닌이 분해가 되죠. 그럼 이렇게 저분자에 사포닌 대사물이 생기는 겁니다. 발효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이 저분자의 그 대사물들이 소장 점막을 아까는 이 분자량이 커가지고 소장 점막을 통과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다 통과하는 거죠. 네. 네? 아니 큰 게 들어간다고요? 약간 크지만 이제 사포닌 대사물의 흡수율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일반 홍삼하고 이렇게 발효 홍삼하고 이제 흡수율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보겠습니다. 흡수율은 160% 정도 증가하게 돼요. 대사산물. 일반적인 홍삼이 일반 수삼에서 홍삼으로 가면 사포닌이 많이 생기죠. 그럼 홍삼에서 다시 발효 홍삼으로 가면 또 그 사포닌 대사산물이 훨씬 더 많아져요. 그래서 260%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홍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유용한 성분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효 홍삼을 드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 찍으셨어요? 네. 넘기겠습니다. 항상 제가 넘기면 그 다음에 찍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면역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식세포 활성도가 150% 정도 증가하는데 대식세포는 뭐냐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입하면 그거를 잡아먹는 그런 면역세포예요. 대식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거나 막 잡아먹어. 나쁜 물질들은. 이 대식세포의 활성도가 150%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종양괴사인자 알파. 종양괴사인자 알파는 뭐냐면 종양을 괴사시키는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종양을 괴사시킨다. 종양이 뭐예요? 네. 종양을 괴사시키는 그 성분이 200% 정도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발효 홍삼이 훨씬 일반 홍삼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가지고 중금성은 전혀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245종이나 되는 잔류농약 불검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섭취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바로 발효홍삼 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틱 파우치 포장으로 되어 있죠. 이거 안 찍으셔도 되잖아. 네. 아까 제가 이제 유산균 발효에 사용되는 균주가 우리 제품에 들어있다고 했는데 락토바실러스하고 비피더스균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온 발효 공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 찍으셨습니까? 네. 하루에 한 포 섭취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에 따라서 맛이 좀 진하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맛이 좀 연하다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이거는 이제 뭐 어떤 개인 차이에 의한 거고요. 또 들어있는 이 홍삼 제품에 원료로 사용된 그 원료에 따라서 다른 회사의 제품하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네. 이 제품에는요, 홍삼이 사용되고 부원료로 구연산이 있고요. 구연산이 들어가 있고 나한과 추출 분말이 있습니다. 나한과. 역시 항산화, 또 성인 건강 면역 기능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이제 열매가 있고, 그다음에 황금이라고 하는 약재가 사용되어 있어요. 황금 복합 추출물이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그 부원료들 때문에 이제 맛의 차이가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홍삼 맛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온수에 타가지고 희석시켜서 섭취하시면 되고, 식후에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까 질문 또 하신 우리 분이 계셨는데, 저는 갈 때마다 질문 받는 게 유산균은 언제 먹어야 돼? 식후에. 유산균은 식후에 드셔야 됩니다. 유산균을요? 네. 유산균은 식후에 드시라고 제가 한다고. 저번에 제가 식후에 드시라고 말씀드렸죠? 커버리는 식전. 네네네. 네, 뭐. 식후에 드셔야 됩니다. 왜?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지금 좀 이따 제가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유산균은요, 산에 약하기 때문에요, 식전에 유산이 굉장히 강해서 식전에 드시면요, 유산에 많이 죽어요. 생존율이 높이려면 유산을 좀 중화시켜야 돼. 그러니까 식사를 하시면 유산이 좀 중화가 되잖아요. 식사를 하실 수 없는 상황인데 유산균을 섭취하셔야 되겠다 그러면 물 한 컵 딱 드시고, 물 한 컵 드셔도 유산이 좀 중화되니까. 네, 그럼 여러분들